먼저 첫 번째로는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사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5%신데요. 이 사면 같은 경우에는 오늘 3.33%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9,300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 여기에 또 로봇에 대한 해외 계약까지 전해지면서 얼마 전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금요일까지 2거래 연속으로 올랐고 오늘까지 오르게 된다면 3거래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앞으로 사면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와줄까요? 충분히 저는 갈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제 오늘 사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이랑 로봇,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이 네 가지 업종이 거의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로봇주가 좀 상승을 아침에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막 가고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면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한번 눌렀다 가는 게 또 주식의 특징이기도 하겠고, 사면이 이제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위쪽에서 뭐 11,000원, 12,000원대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10,000원대, 어떤 항상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은 항상 매물대가 형성되는 가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넘지 못하고 오늘 약간 눌러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오늘 이 주가를 보면서 좀 눌림목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모습인데, 한번 주가 차트 한번 보면서 분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를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11월 달에 상한가도 한번 가고 그 다음 날에 또 가고 하면서 여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빠져나오신 분도 계시겠죠. 13,900원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못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이 지금 매물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때 보면은 11월 11일 날에 갑자기 20% 급락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급락하면서 대략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대 위로는 매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오늘 10,000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저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사면이라는 회사가 요게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올해 3월 달에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했을 때 이 회사가 공모가가 3만 원의 공모가를 가지고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그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모가를 이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그게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0원까지 주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쪽은 이제 내년 2025년도가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느껴질 거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진짜 체감을 많이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은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제는 로봇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면은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인 현재 가격 환산했을 때 공모가인 10,000원까지 가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니까 10,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적당히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이 종목은 나중에 떨어지잖아요. 한 7, 8,000원까지 밀렸을 때 그때 한번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를 10,000원으로 보고 들어가신다면 한 20, 30% 정도 수익을 또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0원 근처 넘어가면은 정리, 추후에 7,000원, 8,000원대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재진입.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 뒤에 조정이 나온다는 건 모든 주식의 공통점일 텐데요. 이 사면도 이 공통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 11,000원 위로 매물대가 크게 쌓여 있다고 분석 주셨거든요. 10,000원까지 주가 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봐주셨으니까요. 10,000원 윗선에서는 적당히 수익 실현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면 이 종목 7,000원에서 8,0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재진입하셔서 또 수익 10,000원까지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프트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4,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5%십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서 2.23% 올라오면서 64,100원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 거의 비슷한 단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임이죠. 니케이 인기는 아직도 여전하고요. 11월 5일에 또 68,300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 더 끌면서 수익을 한번 노려봐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호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게임 업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환율의 문제가 있어요. 환율이 오늘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리고 1,500원까지 간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렇게 강달러인 상황에서는 이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업종이 유리하게 되는데 이 게임 업종이 딱 그렇습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 수출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이 다 달러 외화 벌이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게임 업종이 이 고환율의 수혜 업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시프트업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재료가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들렸던 소식이죠. 중국에서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가 열려가지고 이제 몇몇 게임들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업종이 최근에 다 바닥을 치고 많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 두 가지 재료로 인해서 시프트업도 저는 주가가 더 잘 가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프트업의 경우는 이제 공모가가 6만 원이에요. 올해 7월달에 상장해서 공모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만한 그런 구간들인데 현재 구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쭉 매물대를 측정을 한번 해볼 텐데 제 차트로 한번 보니까 한 7만 5천 원부터는 매물이 좀 보입니다. 여기 지난 8월 달에 한번 급등했다 급락했던 지점이 있죠.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못 판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대략 제가 볼 때는 7만 5천 원 정도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한 주당 10,000원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이 한중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갑자기 한한령 이슈가 나온다? 그렇지만 않는다면 저는 시간이 걸리든 아니면 짧게 가든 7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특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프트업에는 호재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환율, 강달러 상황에서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기업이 유리한데 대표적인 이 고환율 수혜 업종이 게임 섹터다 이렇게 설명 주셨고요. 또 중국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도 열렸습니다.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주가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요. 7만 5천 원대부터는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거든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7만 5천 원 한번 봐보시면서 조금 더 끌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로는 이녹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2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특별한 뉴스는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10월 10일에 13,180원 한번 터치한 이후로 주가는 완만하게 쭉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1.52% 밀려나면서 지금 7,780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도 꽤 밀려 있는 상황인데 보유 비중도 20%시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거는 시장 때문에 저는 나빠진 거라고 주가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 그 가치 대비 시청자님 매수하신 9,200원의 가격은 결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녹스가 이제 걸쳐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경기에 좀 영향을 주는 자전거 사업 이런 것 알톤 자전거죠. 그쪽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 쪽 재료가 또 있고 또 거기다가 2차 전지 신사업한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기가 최근에 좋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사업에 좀 부침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 이런 게 좀 악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1, 2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3분기에 적자가 나왔고 4분기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실적 하향세, 이 실적 감소세는 피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2년, 3년 전에는 영업이익이 200억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50억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잘해봤자 한 10억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000원이라는 가격이 왜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 과거에 잘 나갔을 때 그때 가격을 생각하면은 정말 작년 가격 생각하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토박이 났잖아요. 작년에 58,000원 이렇게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때는 2차 전지 열풍으로 같이 갔었던 건데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좀 죽었어요.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 2차 전지를 사기에는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주말에 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에서도 작년에도 조 단위의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도 1조 원이 넘는 그 자금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 시장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내년이 되면은 2차 전지 업종도 좀 반등하는 계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녹스의 경우는 지금 주가가 시총이 되게 작아졌어요. 뭐 원래도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시총이 지금 700억대면은 어떤 변동성이 좀 큰 회사가 됐단 말이죠. 좀 소형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내년에 2차 전지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이 정치적 상황만 안정되면은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이 어쨌든 악재에 사는 그런 바닥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9,000원이라고 해봤자 작년 가격 생각하면은 진짜 엄청 저렴한 그 가격인 거고, 지금 현재 주가 7,000원대 내려왔지만 지금도 굉장히 싼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올 초만 하더라도 이 회사 주가가 뭐 23,000원, 25,000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장투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년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내년 1분기 실적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거기서 뭔가 개선세가 크게 보인다면은 바닥에 있는 주가의 특성상 또 소형주의 특성상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내년 실적은 아마도 내년 봄이나 돼야 나올 테니까 올 겨울 지나고 좀 날씨가 풀리는 시기가 되면은 주가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너무 답답해서 팔시고 싶으시다면은 적어도 10,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정리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저는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좀 저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장투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 종목도 덩달아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2차 전지 전망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이 악재에 사는 주가 바닥권일 것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내년 1분기에 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나온다면 단기적인 급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지겨우시다 하셔도 최소한 10,000원권 이상에서는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력이 되셔서 조금 더 끌어보신다면 15,000원, 20,000원까지도 한번 길게 상방 열어놓고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주셨고요. 매수가는 6,150원에 보유 비중 35% 주셨네요. 우선 아가방 컴퍼니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저출생 또 정책주 중에 하나죠. 12월 11일에 6,170원도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6,150원이다 보니까 이 지점에 혹시 들어가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0.39% 올라오면서 5,1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대략 한 1,000원 정도 낮은 그런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내년에 뭐 혹시 조기 총선이나 대선 이야기 나오고 나면은 네네. 조금 괜찮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뭐 아무리 경기 나쁘고 아이가 출산된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예전보다 우리 신생아의 수는 줄었지만 대신 신생아한테 또는 유아들한테 투자하는 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나 이런 게 또 비싸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매출을 좀 견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 옷도 저도 이제 선물을 해보면은 성인 옷에 비해서 들어가는 섬유의 그 양은 정말 진짜 한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가격은 또 비슷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게 이제 아가방 컴퍼니에 좀
매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가방 컴퍼니는 작년이랑 비슷하게 견조한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주가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랑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딱 매물대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한 6천 원 정도가 거의 항상 통곡의 벽이거든요. 거기를 넘어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올해도 사실 보면 6월 달쯤에 그때 이제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특히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6천 원 힘들게 넘어가서 7천 원대 위에 머물렀던 기간이 채 한 달이 되지 않고 다시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6월 달에 한번 정책 효과로 다시 한번 돌파하려다가 실패.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조기 대선, 조기 총선 관련 기대감에 정책주로 올랐다가 또 실패.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주가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6천 원대 계속 못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매물벽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금액도 아마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출산이 간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더 시간을 돌려 보면은 1월 달에 6천 원대, 7천 원 요 사이에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물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6천 원을 지금 이제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주가가 가더라도 거기서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만약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실적이 한 3배씩 뛰었다. 실적이 배 단위로 뛰었다. 그러면은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 정도에서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머무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6천 원대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물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한 5,900원에서 6천 원 정도만 돼도 분명히 팔려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주가가 지금은 어쨌든 한번 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니까 내년 초쯤에 한 5,900원, 6,000원, 6,000원 부근까지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그쯤에서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출산이라는 이 재료는 분명히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되겠고요. 선거철이 만약에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하게 되면 뭐 5월달, 6월달쯤 될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빨리 진행이 돼도. 그러면 올해 여름쯤에 또 한 번 정책 이슈가 나올 거잖아요. 그때 저점 매수를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때를 목표로. 그래서 이번에는 6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손실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정리를 일단 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어떤 선거 이슈가 있을 때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목표로 떨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한 5천 원 밑으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복수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신생아 수는 줄었지만 실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자마자 아기 아빠인 우리 기술 감독님께서 아기 아빠 옷보다 아기 옷이 한 2~3배는 더 비싸다 이런 긍정의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천 원 넘기기가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고 전망 주셨는데요. 조금은 아쉬우시겠지만 5,900원에서 6천 원 부근 온다면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리벤지 기회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5,000원 그리고 비중은 30%시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슐랭 통해서도 최근에 몇 차례 언급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명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선 오늘 시장에서는 0.21% 올라오면서 14,080원, 70원짜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27일에 14,920원까지 터치하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정말 부근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 당분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참 재료는 괜찮아요. 뭐 자율주행 드론에 들어가는 레이더 시스템이고 또 이번에 이제 비행기 항공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새를 좀 이렇게 쫓아내고
통행을 할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 어떤 참사에 대한 어떤 뭐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인 그 주가가 흘러가는 분위기도 이제 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종목도 단기간에 보면 좀 올랐어요.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나서 약간 차익 실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시가총액이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은 시총이 1,000억 원대 미만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재료 붙었을 때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 한 2,000억대, 3,000억대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애매해요. 완전 대형주도 아니고 완전 소형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중간쯤에 있는 종목들은 좀 적당히 올라가면은 바로 좀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도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가가 15,000원 부분까지 가니까 지난번에 아까 상담 드리면서 제가 10,000원대가 되게 매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런 가격대 딱 떨어지는 가격대에서는 좀 팔려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역시도 15,000원에 진입을 하셨다는 거는 매물대 부근에서 그걸 돌파할 걸로 예상하고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주가 흘러가는 거는 그 부분 돌파에 지금 실패해서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저는 판단을 좀 보류하고 싶거든요. 아직 완전히 추세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못 넘어간다는 거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14,000원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면은 좀 오래 끌고 가서 저점에서 물타기 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비중이 30%면은 이게 더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을 단기로 들어가신 거라고 하신다면 지금 15,000원이 언제였었냐면 꽤 됐거든요. 시간이 벌써 수개월 전이에요. 올해 반년 전입니다. 벌써. 올해 4월 달에 한번 가고 그 뒤로 15,000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15,000원이 이제 매물 벽이다 보니까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오늘 종가 14,000원 못 지킨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시간 상관없이 그냥 장투를 한번 끌고 가보겠다 하신다면은 15,000원 돌파, 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 보시고 그렇게 할 경우 목표가는 저는 17,000원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요. 대신 이거는 이번에 돌파 못하고 나중에 저기 11,000원, 12,000원까지 밀렸다가 시간이 걸려서 또 올라올 경우에 그때를 가정한 거니까 적어도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래 가져가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오늘 14,000원 오후에 한번 보시고 좀 불안하다, 깰 것 같다 싶으시면은 정리. 상관없다 하시면은 나중에 그냥 17,000원 잊어두고 있다 보면은 한번 이 드론 이슈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또 자율주행 이슈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요거는 시청자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우선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인 15,000원이 정확히 딱 매물대인 상황입니다. 이 14,0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상당히 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 종목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 목표가 17,000원까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 목적이셨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은 덜어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문자 또 한 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8,800원에 보유 비중이 50%십니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실으신 편인데요. 우선 오징어 게임 2가 26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흥행의 여부를 한번 봐보면은 넷플릭스에 93개국 중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개된 이후에 재료가 소멸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은 또 6.67%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14,700원짜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와도 꽤나 벌어졌고 보유 비중이 많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못 봐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화제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쨌든 이 드라마라는 게 이게 호평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결국에는 이제 수익으로 되는 거고 이번에 어쨌든 1위를 찍었고 또 1위를 또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나름 성공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작품이 이제 시즌 3까지도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또 기대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단순히 그 오징어 게임으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또 탄핵에 따른 탄핵 정국에 따른 수혜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어서 약간 과도하게 슈팅에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급등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은 얘기가 있으면 호재에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 우리가 그 일정을 앞두고 선취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몇 날 며칠에 뭐 신작 드라마가 나온다, 영화가 나온다, 신작 대작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날을 기점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또 약 같은 경우도 신약이 뭐 허가가 됐다. 좋은 얘기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원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슈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적인 재료 지금 이제 차기 대선으로 가게 될 경우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가 차기 대선에 유리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또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 드라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분명히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을 보고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은 이 종목을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저는 15,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한번 저가 매수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크리스마스 이전 주가 대비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한 5거래일 만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어쨌든 저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드라마 신작 나오잖아요. 이번에 그 지난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더 큰 예산에 들어간 작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됐을 때 그때가 아마 2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겨울 지나고 나면은 내년 봄쯤에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만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시즌 3까지 예고된 만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도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이 정치적인 이슈를 타고 함께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정치적인 이슈에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2만 원까지 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내년 보고 투자한다면 아마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겨울 지나서 봄까지 한번 쭉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